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야 될 거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열을 재정비해야죠. 네. 지금 대통령실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박쥐 같은 놈들이 많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그 박쥐들을 몰아내고, 예. 그다음에 두더지들 쫓아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죽겠다고 덤벼야 부하들도 같이 죽지. 네. 자기는 돌지는 안 하면서 야 돌격 앞으로 너 한번 나가봤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 스스로가 야 나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런 태도가 또 그럼요.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예. 사자 때도요. 양이 끌고 가면 전부 다 양떼로 변합니다. 근데 양떼들이 사자가 끌고 가잖아요. 전부 사자대로 돌변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내 주변에 수구 꼴통들, 이기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그다음에 정권에 편성하는 놈들. 이놈들을 쳐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쳐야 될 게 서울대학교 출신의 50대 남자란 서우남들. 네. 그다음에 검사 후배들. 이런 애들부터 쳐내야 돼요. 응? 근데 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네. 정치를 했던 또 그런 배경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네. 위주로 좀 기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드네요. 예. 시작 때 권성동 씨나 장제원 씨가 예, 청구해 주는 사람들로 했다가 예. 나중에 상당수 또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초반에. 예. 제가 알던 친구도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네. 몇 달 못 있고 이렇게 쫓겨나왔던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지금은 내부 단속도 하지만 네. 아예 할 때 이런 이기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어떤 편성하는 사람들 네.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종북 좌파들 있어요. 근데 집단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부패한 세력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이거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하셔서 문제지. 네. 그 뭐다? 뭘까요? 예. 과거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위 암행어사에 해당하는 별동대를 조직을 해서 예. 그 별동대 조직된 인원들은요. 우선 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함양돼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서는 육체적으로 돌격해서 싸움도 할 수 있고 네. 응?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했어요. 네. 거기서 네. 네. 누구처럼 뭐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고 고시 붙고 이런 사람들 뽑은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정신이 제대로 박혀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은 언제라도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몇십 명 뽑아서 암행 감사를 시키고 현장을 확인시켜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중앙정보부한테 지시를 해갖고 야 니들 조정관들 보내 확인해봐. 혹은 국내 담당하는 국장, 차장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게 지금 보고가 올라오는데 확인해서 보고해 라고 하면은 네. 중정 요원들이 가서 다 확인을 해서 네. 네. 부정부패가 생기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김영삼이라는 아저씨가 그 정치 건달이 대통령이 되면서 네. 지방자치자가 됐어요. 음. 지금 지방의회, 네. 그 또 시도 네. 장들, 군수들, 시장들, 도지사들 그 곳곳에가 지금 보면 조직폭력배 출신 애들 네? 또 아니면 걔네들하고 네. 친한 그런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지사다 시장이다 군수다 뭐 도의원이다 시원이다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네. 지역이 다 부패돼 있죠. 네. 과거에는요. 노태우 정부 때까지만 해도 예.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관계기관 뭘까요? 대책회의. 예, 예. 이거 뭐냐면 우선 검찰, 군, 경찰,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군수 거기에다가 국군 기무사 옛날에 보안사라 그랬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당시 중앙정보부 혹시 이후에는 국가안전기획부 네, 네. 이와 같은 조직들이 같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또 지난번에 잼버리 같은 그런 국제적인 행사 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전에 모여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요. 야 군수 너는 이 일하고 경찰 너네는 이 일하고 군대 지역 향토사단도 있고 네. 기무사도 있고 또 물론 거기인데 해병대 지휘관들도 오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그냥 물 샐 틈 없는 미리 사전 대비를 하고 조직을 해서 그 일을 성공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가 네. 무슨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듯이 누구 뒤나 캐고 도청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가 대사가 안전하게 성공이 될 수 있게끔 예, 예. 과거 같으면 우리 대전에서 그 엑스포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행사할 때 다 우리 그 공작관들이 네, 그런 정보관들이 그런 것도 다 들어가서 쓰이는군요. 예, 예.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요. 특히나 예. 우리가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84년도 LA올림픽,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쪽짜리였어요. 그랬다가 8년 만에 네. 서울에서 올림픽을 할 때 그때 저도 외대 동식통역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네네. 저도 올림픽에 참가해서 격전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때 또 제 친구들은 먼저 이제 군대 갔던 애들은 네. 특전사에서 베레 못 쓰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무슨 안전요원처럼 다소곳하게 그 이렇게 저 비호처럼 네. 그런 옷을 입고 안에 딱 만져보면은 총이 있고 실탄이 있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해서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럴 때 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어디가 장악이 됐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그 안에 대부분이 들어가서 예. 이게 안전한 국제 행사가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역사상 최고의 올림픽이다. 그러면 그때 서울올림픽이었다는 얘기가 세계 도처에서 나왔고 그로 인해서 후방으로 나타났던 효과가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예. 동구라파가 무너지는 그런 그 체제 변경이 서울올림픽을 이후에 네. 벌어졌던 국제 정세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당시는 네.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올 듯한 그런 선배님들을 보고 네.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외대 동식통역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중국어를 좀 한다고 네. 하고 했었는데 네. 거기서 우리 선배님의 하시는 걸 보고 네. 그 왜 우리 저 코미디어 음메기주고 이런 거 있죠. 아. 내가 저 선배님 네. 앞에서는 함부로 아. 입을 열었다면 큰일 나겠구나. 네. 너무너무 완벽하시니까. 난 그래서 처음에 진짜 올림픽 조직위원회 인재가 많네 생각했어. 알고 봤더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네. 안기부에 그런 인재가 많았던 거예요. 네. 그만큼 정말 그 안기부 요원들이 수준이 활약을 했던 엄청납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실질적인 한중 외교관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럼요. 곳에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네. 제가 우리 아버님처럼 내가 섬기는 그런 선배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공세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럼 우선 범죄자들부터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네. 결심을 해야 돼. 지금 네.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우리 집토끼라 그러잖아요, 소위. 네. 우리 국민의힘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등을 돌렸어요. 예, 그런 그렇죠. 경향이 없지 않아 예, 있죠. 맞습니다. 예. 특히 경기 수도권에서 많았던 것 같아. 그래도 네. 경상도권에서 그래도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 번이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장을 안 나오는 그렇지. 분들이 많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랬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경기 수도권에서는 예. 특히 이제 의사들이 많이 살고 예. 또 의사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그냥 뭐 화나서 뭐 한다고 그냥 반대쪽에다 찍거나 네. 또 안 하거나 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도권이나 경기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처벌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네. 범죄자들 있잖아요. 2심에서도 유죄받은 우리 조국 아저씨. 네. 그다음에 육창훈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대로 가면 나 장기 복역해야 되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우리 이재명 오빠. 네. 그다음에 또 그 베트남에 가서 옥수수를 그렇게 열심히 먹고 와가지고 옥수수 수염을 이빨에다 끼고 왔던 송영길 아저씨. 근데 응. 그 송영길 대표는 제가 보니까 소나무당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방에서 17%인가 받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 보존이 된다며요. 그런 게 다. 그렇죠. 그런 건 보존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네. 그거 보면서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거기다 사실 들더라고요. 조국 오빠네 당은 보면 예. 조국이 한 번씩 이렇게 머리카락 넘길 때마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뭐 환호를 예. 한다 그러는데 예. 정말 정신 나간 언니들 아닐까 싶은데 예. 예. 그 조국인에다 뭐 1번 박은정이는 검사로 있으면서 성남지청장에 하면서 1년 몇 개월 동안 일 안 하고 월급 받았던 그런 아. 언니예요. 박은정 예. 여자 검사가. 네. 근데 그 남편은 지금 몇십억을 갖다 지금 전관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죠.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1번을 주고 네. 그다음에 뭐 그 김정현인가 진현인가 누구 국립외교원장 했던 사람인데 김준혁인가 그럴 겁니다. 아, 예. 김준영? 예. 예. 어. 예. 그 와이프 한미등- 애들이 다 미국 예, 시민이고 그렇죠. 예. 어. 자녀 3명이 어. 미국인이고. 그다음에 조국이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예, 예. 뭐 또 황운하 네. 울산 경찰서장 할 때 이 친구는 또 울산시장 네. 그 문재인의 50년 지기 그 누구야 누구죠 송철호인가? 송재철인가 송철호인가 예, 송철호 예, 예. 같다 그 사람을 거짓말로 시장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예. 부정으로 조사하고 당시 그 김기현 씨를 갖다가 낙마시키잖아요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범죄자들 또 이번에 뭐 양문석이 딸을 갖다가 기업인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돈을 11억 대출 받고 네. 아파트를 사고 네. 팔라고 내라는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내놨다 그러고 아.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 등등에 대해서 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냉담해진 것도 왜 문재인 씨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도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우파 보수 세력들이 많이 냉담해졌던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네.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죠. 예, 계시다는 부분이죠. 맞아요.